1948년 10월 19일, 그날은 가을 하늘이 몹시도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은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여보게네 지금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경찰들이랑 지금 총을 쏘면서 시가전 전투가 벌어졌어. 지금 사람들 죽어가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이고, 제주 난리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이 모양이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평화로웠던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날.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 잊혀갔습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묻힌 이야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길남 씨가 고향인 금오도로 향합니다. 섬을 떠나 무트로 나온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발길은 자연스럽게 고향을 찾습니다. 김길남 씨와 백용송 씨는 여순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음도 초동 현대서 그렇지. 배로 배에서 그냥 해내렸어. 그거 알았어. 저희가 뭐로? 1948년 참혹했던 여순 사건의 피바람은 외딴 섬마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김길남 씨의 아버지는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던 중 갑작스럽게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오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끌려갔더라도 오고 싶기는 해요. 자주 옵니다. 특히 가을에 고구마 캐던 때가 되면 수확되면 꼭 옵니다. 이거를 얼마나 찾는지. 나를 때리고 아버지를 개머리판으로 쳐서 거꾸로 때리고 상처가 나고 무릎을 발로 차갖고 군화로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잡았고 쳐박아 불더라고. 그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8살 소년. 그날의 기억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 건너 육지로 끌려갔습니다. 철이 갔습니다. 철이 타고 여선착장에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김길남 씨는 매일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형하고 이 조약돌을 형님이 50개 던지면 나도 50개 던지면 아버지 올까 하고 이 조약돌을 많이 던졌습니다. 1시간, 2시간씩. 아버지는 주로 저 모래사장에서 많이 놀아주셨고요. 아버지, 지난 세월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많이 흘린 어머니 사진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는 차라리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항시 이제 잊자. 아버지 기다리지도 말고 잊자. 그리고 우리를 해친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래야 우리가 편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끌려가신 그 모습을 잊을 수는 없고 돌아오지 못한 그 아버지를 생각을 김길남 씨는 지금도 왜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추우니까 이제 그만 있고 들어가자 해도 우리 진짜 오기가 싫어서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은 집에 안 갈란다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 그날 이후 소녀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시시 덮어버렸죠. 왜 그러면 또 후환이 있을까 싶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숨기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안 숨기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대다 겪었던 것을. 왜 4.3 제주 사건이 발생을 했고 누가 왜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내렸고 군인들은 그것을 왜 저항을 했고 그로 인해서 왜 이유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와 동시에 그런 학살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국가와 우리 시민은 왜 이것을 반란과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낙인 찍고 잊으려고 하는가. 이 피해자들의 궁금증입니다. 그게 다. 그리고 그것이 다 피해자들의 한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맺힌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 묻힌 진실. 그 궁금증은 여순 사건에 대해 알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죽어야 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 여순 사건으로 할아버지를 잃은 박금만 씨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할아버지 흔적을 찾았어요. 집안에서는 말을 절대 안 해주니까. 총살, 이렇게 그 총살이란 말에 너무 좀 충격받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좌익 활동 때문에 총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제가 그리고 있던 모든 작품을 다 멈추고 여순 작품에 몰입하게 된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여순 사건을 알리는 역사화를 그리겠다고 다짐한 박금만 작가. 그렇게 여순의 진실과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여순의 족쇄는 그의 화폭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자기 남동생을 죽인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 다리에 그 고문의 흔적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며느리한테 안 보여주려고 항상 그 버선을 신고 다녔었어요. 돌아가신 분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들, 특히 여성들의 고통들이 더 심했겠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내들이 또는 딸들이 이렇게 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1948년 여순 사건의 비극이 시작된 여수. 작가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날의 흔적을 쫓습니다. 여순 사건의 대표적 격전지 중 하나인 인구부 전투지. 1948년 10월 24일 진압군과 14연대 군인들 간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졌던 전투를 현장입니다.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집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전투를 해서 여름에 이렇게 오면 숲도 우거지고 지형도 전혀 다르고, 현재 그림 그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집들이 이미 다 지어져 가지고 당시 상황을 조금 정황을 묘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위치나 정황을 좀 하려면 그러니까 증언도 좀 많이 들어보거든요. 증언 들어보면 건물이 거의 없고
들어온 입구에 여관 역할을 하는 게 뭐 두세 채 있었다 하고, 여기는 여수로 들어오는 외곽지 중에 한 곳이니까 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빼곡히 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아래로 연등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상황을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이라고 해서 역사적 사건을 드라마처럼 과장해 표현하는 대신 사건 관계자들과 현장을 신중히 취재하고 연구하는 박금만 작가. 그의 그림은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봉인된 여순의 진실을 낱낱이 기록해 세상에 전합니다. 여순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어서 반란도 있었고 학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항쟁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작가로서 보면 1000명이나 되는 여수 시민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쟁을 더 크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항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살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짓밟아 놔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무고한 사람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는데,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2천여 명의 군인들이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당시 정부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 합세했고,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수면 아래 깊숙이 묻혔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비극의 현장, 여순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폐수 시절 이렇게 돼 있고 거의 같은 크기만 하니까. 지금은 화약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지만 당시 무기고로 쓰였던 동굴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강물을 못 따라.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오면 암울해요. 여기 들어오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지금까지 보존됐다는 그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어둠 속 역사의 순간을 간직한 현장처럼 여순 사건은 당시 혼돈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해방 전국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숙명처럼 발생한 여순 사건. 그토록 바랐던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좌우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에서는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고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이를 진압하라는 제주 파병 명령을 거부하면서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 3일 만에 전남 동부권 지역으로 확산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법치의 실종과 잔인한 인권 유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수 14연대는 정부와 미군정의 명에 따라 즉각 출동하여 제주 반란 사건을 진압하라. 우리는 군 제1의 의무로서 같은 민족을 학살할 수 없다. 그 명령을 거부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끝은 죽음뿐이다. 우리는 항명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14연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같은 민족을 학살하는 이 정권과 미군정을 구탄하며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공고한다. 동족 상장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일동.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1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강경 진압에 돌입합니다. 그해 12월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좌익 세력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시작되면서 즉결 처분과 집단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꽤 무리한 그러한 이제 정책으로 이 여수 시민들 대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빨갱이로 몰고 순천 시민들을 대부분 빨갱이로 몰면서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위 이제 그 14연대 군인들의 봉기에 이 봉기 자체를 반란이라 규정을 하고 그 반란군에 동조했던 그 시민들이 부역자라 하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갖다가 해서 부역 혐의자라는 혐의를 씌우게 되죠. 봉기군들한테 이렇게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거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이제 명분을 씌우고 그날 이후 초록빛 들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집단 학살은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자비한 총구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949년 추석 연휴, 당시 3살이었던 장홍석 씨는 그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도로가에서 전부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전부 거기서 골라내가지고 여기 와서 총살하고 전부 불로 전부 태웠어요. 기름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많이 태웠던지 자기 부모 형제지만은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몸의 특징을 봐가지고 비늘이랄지 이빨이랄지 까락지랄지 이런 것을 갖고 자기 가족을 찾아가지고. 신전마을은 빨치산 심부름 소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주민 22명이 집단 학살되고 마을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4살이 채 안 된 어린이 3명도 희생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은 추석 없는 마을이 됐습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자기들이 다니고 다니면서 치료도 해줄 수 없고 그 약품도 없고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마을로 옵니다. 마을로 와가지고 이장을 찾아서 실토라고 종용을 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뒤 화지기를 쓰라고 대나무로 갖고 묶어서 해가지고 이 마을 요리 학교 뒤로 보따랑이 농토 그 영수로가 내려간 거기다가 머리를 접어해가지고 구두발로 벌봐서 거기서 막 기복이 부글부글 올라오고 이제 다 숨이 달라가면 또 꺼내갖고 또 실토해라. 그래도 안 오고 그래도 안 오고 몇 차례를 반복해도 안 오니까 이 이장님은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전혀 그런 것이 관여가 안 된 사실을 억지로 내가 말할 수 있냐. 그건 전혀 없다. 내가 죽기가 쉽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아는 사실을 했다고 나가 할 수 없다. 어이 너 자리에서 일어나봐. 내 말 똑바로 들어. 여기서 반군에 부역을 했거나 가담한 사람을 그 손가락으로 한번 지목을 해봐. 안 그러면 네가 죽어. 아니 동생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이분 아닙니다. 이분 아니라 여기 숨어 있었구만. 그냥 이렇게 마을에 들어서면은 주민들부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형태의 죽임을 사건 초기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났도록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확실한 지금 진상규명의 어떤 큰 이렇게 흐름도 없다 보니까 여순 사건의 지금 희생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여수 사건 발발 1년 뒤 전라남도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만 1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동 명령 거부 9일 만에 여수 14연대 세력은 진압됐지만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흩어진 반군과 빨치산 세력을 잡기 위해 전남 곳곳에서 토벌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1948년 11월 군경은 반군 협력 혐의로 붙잡은 주민 90여 명을 이곳으로 끌고 와 집단으로 처형합니다. 그해 11월 어머니 뱃속에 있던 권중국 씨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48년도에 50명 우리 주민들을 죽인 학살지입니다. 학살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반군과 진압군이 번갈아가며 마을을 점령하던 때 아버지는 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고 마을 사람 50명과 함께 사살됐습니다. 등 지서에서 끌고 와가지고 차로도 트럭도 오고 그러니까 사챙이를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날 마을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공터에서 반은 죽이고, 아니 그 죄도 없는 것을 억지로 부르라 금시를 두드려 패갖고 거기서 반 실시시켜가지고 월등스 하루 저녁 재우고 그 뒷날 여기 데려갔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 항변도 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로 즉결 처형이 이뤄졌습니다. 이듬해 태어난 권종국 씨는 부모 없는 서름에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지 궁금해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빨갱이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지울 수 없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 권중국 씨의 마지막 소원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갖다가 명예회복도 되고 진상규명도 다 시켜드릴 테니까 모든 것을 잊고 재승에서 이승에서 제비를 못 누렸던 죄를 누려가면서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북권 곳곳이 학살지였습니다. 남쪽 끝자락 고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9년 4월 좌익이나 반정부 인사들을 정부의 관리 아래서 교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보도연맹이 출범합니다. 이후 한국전쟁까지 고흥 내 무려 16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고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부모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 마을에 그 당시에 여순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49년 내내 우리 공군에서는 마을마다 경찰들이 군인들도 와가지고 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 인간 취급을 안 해도.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마을에 가가지고 손발이 좀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는지 아닌지 간에 음행을 씌워본 것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보고 뭐 일한 사람들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제껴불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었다고. 그날 이백인 씨의 아버지도 죄목조차 알지 못한 채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매일 마당에 서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새색 씨는 어느덧 100세의 노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때껏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버릇이 찾아가지고 구름마로 집가 있는데 왔을 때다 둘인가 왔을 때다. 그러더만 그냥 가봅디다. 나도 안 됐고 가보러. 그 구천리 목에다가 갖다 주게 그러는데 그때 몇 시인가 몰라 막 주게 그랬을 때다. 그런데 인혁 식구를 찾으라 그래요. 송갱들이. 저거 산에다가 갔다가 반드시 눕혀서 딱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구름마를 싣고 왔어요. 그 성도 구름마가 하나 갔는데 찾고 와서 이제 저 오다가 우리 산이 저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장사해 버렸어요. 여기 집이 들어다나.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은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송윤금 어르신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빗속에서 남편의 시신 찾아 수레에 싣고 하염없이 걸으며 울었던 그날의 기억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잊어버렸어. 나랑 동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요? 그렇게 잊어버렸죠. 7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기억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가족들이지만 빨갱이라는 오명 속에 숨죽여야 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무서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알겠냐. 오래오래 살지인데 누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7월 15일 인민군이 전남까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도 연맹원들을 인민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을 당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길 까고 또 인적이 드물어서 여기서 총살을 해도 그 인근 주민들한테 총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뼈단하기 좋은 장소였지 않냐. 차에 태워 가다가 별로 말이 뭐 한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처단하고 경찰서 가본 거죠.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준 모양이요. 또 그때는 그래가 시체 수습해가지고 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잡아가지고 가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고흥군 최대 민간인 학살지로 추정되는 당곡에 71년 만에 세워진 비석은 이곳에서 사살된 주민 43명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20일 새벽 보도 연맹원으로 연행돼 감금됐던 이백인 씨의 아버지도 바로 이곳 당고개로 끌려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은 게
유족들의 심정입니다. 단곡의 말은 들었어도 아버지는 제가 처음인데, 그리고 제 당숙 되신 분이 여기서 고대명이라 해가지고 저희 마을 분과 같이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회장님 선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돌아가지고 제산 날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관심 있게 좀 들었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역사적인 장소고, 그래서 당국의 집단 학살은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시신 수습에 동원된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묻힐 뻔한 학살 사건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총에 맞은 시신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고랑에는 며칠 동안 핏물만 흘렀을 정도로 학살 현장은 참혹했다고 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그의 여름. 기억은 흐릿해도 그날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무를 했기 때문에 화목으로서 화목을 했기 때문에 빨간 황토예요. 황토달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시냇물이 있었어. 근데 그때 돌아가실 때 거석을 했을 때 비가 그날 많이 왔었어. 또 그러니까 핏물이 여기 꼬랑 있어. 빗물이 제재가지 흘러내리고 그런 것을 직접 당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냄새가 말이야. 거석해가지고 그것이 한 60살 말이에요. 한가 때까지도 나가지고. 지리산 아래 위치한 구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훨씬 긴 시간 동안 아픔과 희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12살이었던 박창근 씨와 가족들의 삶은 그날 이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헌병들에게 연행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는 박찬근 씨. 친구들과 놀고 있던 박찬근 씨는 아버지를 찾는 헌병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헌병들은 당시 집에 얹혀 살던 아버지 친구의 진보다리를 뒤치더니 아버지를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김창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동갑이고 간년 사람이고 친구가 친한 친구인가 그래갖고 부부간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한 10여일 있었을 거야 아마. 방을 하나 비워줘갖고 할아버지가 여기서 있다가 여기가 이제 막 발랑구 소굴이 돼버리니까 동네가 어떻게 좀 위험 있는가 어떻게 우부로 나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서울 산 거예요. 이게 방을 이제 비워줘야지 않을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말이야 18일 날이 18일 날은 학교 안 다니고 제기차기를 했는가 하여튼 놀았어. 그냥 서울에서 노는 뒤 저기서 말이야 헌병 칼빙총 메고 둘이 오고 사복 입은 사람 둘하고 너희 올라와. 얘야. 네? 너 혹시 그 박덕수라는 사람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네. 그래. 그 아버지 어디 계시냐? 집에요. 집에 계셔? 네. 그래. 그러면 너네 집에 가보자꾸나. 네.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아버지! 아버지! 누구나 웬일이야? 아버지 손님 왔어요. 손님? 네. 박덕수? 그렇소만. 너를 반군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가, 이 자식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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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나는 박군이 아버지! 아버지! 이 자식아! 아버지! 철없던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박찬근 씨.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여기 전매서가 있었거든, 우리 집 앞에가.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전매서에서 그 사람들 찾으러 갈 적에 거기서 아버지 수고쇼 소리 한잔하나 했으면 살 거인데 지금도 그게 그 후회스럽다고. 왜냐 그때 그 시간만 지내면 살았을 거인데 그러고 싶고. 왜냐면 그 불꽃만 지내면 살 사람이거든. 그땐 큰 죄가 없는 거니까. 아버지가 끌려간 그날 밤 구례 경찰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보호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그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포 분위기는 계속 이어갔고요. 저희들이 지금 와서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학살이 심하고 죽임이 많을수록 오히려 공포가 크고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 재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못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바꿔져 있는 이런 현실들은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학살당하고 공포가 컸던 지역일수록 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조하다든지 이야기를 더 못하는 것은 지금도 금기시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리산에 입산한 빨치산과 진압군의 전투는 사실상 한국전쟁 시기까지 계속됐고 그 피해는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구례 산동면은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산동면 주민들은 마을을 점령한 반군들의 강요에 의해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진압군이 마을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주민들은 반군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시시때때로 연행돼 밤샘 조사와 갖은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8살이던 홍판주 씨는 어머니와 함께 굿판 구경에 나섰다가 끌려가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얘가 꽃진이라는 데인데 조사를 하고 오늘 조사하면 내일 갖다 죽여요. 하루 20명, 30명을 조사를 하고 그 신나는 실다가 구더기를 파고 그다 죽이고 학살해서 이제 흙으로 덮어요. 면민들을 불러갖고 부역을 시켜요. 삽으로 구더기를 파가지고 저기서부터 아까 2달 동안에 아까 350명이 죽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람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낮에는 군경이, 밤에는 빨치산이 활동하면서 구례에서만 3천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례군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제 형님이 졸업하고 이제 토행금지가 된 게 오도가도 못하고 집이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란 것은 여자고 남자고 잡아다가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고 모른다고 뭐 모른다고 안 가르친다고 죽이고 알면 대답하면 또 발견하고 죽이고. 아마 우리 굴에서는 우리 산동면이 제일 피해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내 나이 19살에 오빠 대신 죽어야 한다니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산과 하늘, 마지막 바람, 짧은 생에 가족들과 행복했던 아름다운 산동마을의 추억을 부여잡고 죽습니다. 내 붉은 피가 땅속에 스미거든 동백꽃이나 하나 던져주시오. 내가 가엾거든 산동에 가나 한번 불러주시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절며 달비머리 풀어놓고 원안에 넋이되어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지리산과 함께 빨치산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백운산은 하루가 멀다시피 진압군과 반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토벌작전과 교전 상황이 길어지면서 광양 지역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은 커져만 갔습니다. 백운산 골짜기를 따라 자리한 마을들은 식량을 탈취해가는 빨치산과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에 의해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빨치산이 지나간 자리엔 어김없이 매서운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광양의 올출봉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주렁골이 나오는 곳이고요. 이 주렁골은 순천과 광양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순천 경찰의 지원을 받아 광양경찰서에도 한 개 병력이 지원을 가는 중에 봉기군의 기습을 받아서 3-4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퇴각을 하면서 광양경찰서에 있던 그 자해 혐의가 있었던 분으로 유치장에 있었는데 그분들 27분을 이제 이 주렁골에 데리고 와서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보복성 학살은 그렇게 억울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순사건 발생 하루 뒤인 1948년 10월 20일 광양에서 일어난 여순사건 첫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참혹한 주렁골 학살의 기록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학살지에 민간인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광양의 이경모 사진 작가가 이제 그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주렁골에서 희생되어 있는 학살 장면을 사진으로 찍게 되고 거기에서 친구분 김영배라는 유족이 이제 어머님과 누님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도 찍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토대로 장소를 확인해 보니 주렁골이 이제 이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시작된 14연대 군인들의 봉기가 순천은 사흘 만인 10월 23일, 여수는 9일 만인 10월 27일에 진압됐지만 백운산과 같은 산악지대와 인접한 광양에서는 단기간에 진압되지 않았고 소위 빨치산 활동 형태로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까지 지속됐습니다. 광양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약 65%가 빨치산의 거점이었던 백운산에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천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실개천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고 마을하고도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판에 이제 그 학살이 이루어졌던 여순 사건의 첫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 벌어진 주렁골을 시작으로 광양 백운산 골짜기마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깊고 긴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나 이제 그 희생의 대부분은 사건이 발단되고 나서 한 7일 정도에 마무리가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군인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피하는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이제 숨을 곳을 찾았는데 그땐 백운산으로 숨어들게 되고 그 숨어든 분들이 이제 또 살기 위해서 또 민간인들이 내려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고 또 그러면 먹을 것을 줬다고 뒷날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이러면서 그것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가 더 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도 희생되었지만 그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야만의 시대. 그 누구도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좌익도 우익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국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 누군가의 딸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이 바라는 건 좌익에 의해서든 군경에 의해서든 억울하게 희생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순 사건은 오랜 이데올로기 대립 상황에서 좋은 글씨와도 같은 금기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여순 사건 진실 규명에 단초가 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해서 정말 그동안 유족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반란으로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국가가 정식으로 정말 이게 반란이 아니었고 여순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명예 회복을 선언하는 차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반란의 역사, 침묵의 역사로 불린 여순 사건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암흑 같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픈 사의 날 어디다 마음 놓고 얘기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속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유족들은 다 살아왔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셔서 명예회복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유족들이 그토록 바랬던 여순 사건 특별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반란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온 73년 통안의 한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해 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진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묻혀있던 탓에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증언이 시작됐고 다시 피어날 그날의 진실을 기다립니다.